Hi everyone. 오늘은 3과 59쪽과 Focus on Form 61쪽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56쪽 여기도 제가 이것도 잘못 썼네요. 56쪽 지난 영상에 있는 오류를 잠시 수정을 할게요. 여기서 제가 try 투부정사 두 개가 병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try랑 do가 명령문에 해당하는 동사 원형으로서 병렬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try to에 해당하는 병렬 구조였으면 try not to move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do란 동사가 필요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try랑 do가 병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9쪽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Riding a bike is a convenient, eco-friendly, fast, and healthy method of transportation. 자전거를 탄다는 것은 편리하고 친환경적이고 빠르고 건강한 방법이다. 이동수단의. But keep in mind that you need to follow the safety rules. 그러나 명심해라. 무엇을 너가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안전 수칙을. 그래서 3과 내내 우리는 안전 규칙들에 대해서 배웠었죠. 여기서 대세 이제 표시를 해두었는데 이 대세 기능은 무엇일까요? 여기선 뒤에 완전한 절이 나와 있는 걸로 보았을 때 접속사겠죠. 명사절을 이끄는 대수로서 keep의 목적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keep은 무엇을 유지하다인데 keep 뒤에 어떤 명사의 목적어가 없는 게 보이죠. 그래서 목적어가 길어서 이렇게 뒤로 써준 것이고 keep in mind는 보통 keep something in mind 이렇게도 쓰이고 keep in mind something 이렇게 두 가지 목적어 올 수 있는 자리가 두 개예요. 근데 이와 같이 대절로 목적어가 길 때에는 이렇게 뒤에 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가운데에 놓아야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경우는 바로 여기가 대명사일 때예요. 그래서 keep it in mind or you can say keep that in mind 이렇게 대명사일 땐 가운데만 그 다음에 목적어가 길 때는 뒤에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rules aren't intended to keep you from having fun. 규칙이라는 것은 의도된 것이 아니야. 규칙이 난 의도할 거야. 이렇게 의도하는 생명체가 아니니까 여기에 수동태로 쓰였어요. 의도가 된. 그래서 be 플러스 pp 주의 깊게 보시고 intend 다음엔 항상 목적어로 투부정사를 써요. 전에 얘기한 적이 있죠. 투부정사 자체가 미래의 함의를 가지고 있고 pp 과거 분사 자체가 과거의 함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의도했다는 것도 의도해서 나는 이럴 의도야.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아직 안 했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의도를 미래에 실현할 것이다라는 의미가 불어나기 때문에 미래의 함의가 더 가까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너가 즐거움을 가지려는 거를 막으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야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규칙이 있다고 해서 즐겁지 않은 건 아니야 라는 뜻이 되겠고 keep 목적어 그리고 from 이렇게 쓰이면은 목적어를 from 이하하는 것으로부터 막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keep a from 전치사니까 항상 뒤에는 명사 형태가 오겠죠. 그러면은 이것으로부터 a를 막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즐거움을 갖는 걸로부터 널 막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미컬런이 있는데 이 세미컬런은 여러 가지 기능으로 쓰이는데 반면에 라는 의미를 담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너를 즐거움으로부터 막으려는 게 아니라 they aren't meant to keep you safe. 그들은 너를 they are meant to keep you safe. 안전하게 유지해 주려는 의미이다. 그래서 be meant to도 intend to처럼 뭐뭐 할 의도이다 라고 해석이 돼요. 그다음에 keep은 여기서 오형식으로 쓰인 걸 볼 수 있어요. 방금 keep in mind에선 keep 목적어 하고 여기 뒤에 부사구니까 문장 성분이 아니죠. 그래서 목적어로 끝나는 삼형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뭐를 유지하다. 란 뜻이 있었으면은 여기서 keep의 뜻은 조금 다르죠. 뭐뭐를 땡땡땡 하게 유지하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한테 keep의 뜻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뭐를 유지하다랑 뭐뭐를 뭐뭐하게 유지하다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였을 때는 오형식이에요. 저희 땡땡 자리에 일단 목적어가 들어가고 이 점점점 자리에 목적격 보어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보어로는 형용사가 가능하고 부사는 안 돼요. 근데 우리말로 했을 때는 안전하게 유지하다니까 safely를 쓰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자리는 보어이기 때문에 형용사 safe만 가능합니다. So yes, cycling on the road can be risky. 맞아.
도로에서 자전거 타는 것은 동명사가 주어예요. 자전거 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 But the majority of accidents happen due to unsafe riding. 그러나 the majority of는 대다수의란 뜻이에요. 대다수의 사고는 발생해 뭐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자전거 타기 때문에. 그래서 due to는 뭐뭐하기 때문에라는 의미의 전치사 구고요. 그다음에 the majority of에 있어서 수일치의 중요한 점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부분 명사라고 해요. 어떤 명사의 일부를 나타내 주는 거죠. 이런 부분 명사 표현이 the majority of 말고도 분수, 퍼센트, 그다음에 most of 이런 것들은 어쨌든 그 명사 뒤에 of 뒤에 나오는 것의 일부를 가리키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걸 부분 명사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수일치를 어디에 하냐? 하면 of 뒤에 명사에 맞춰야 돼요. 만약에 the majority of water 이렇게 했을 땐 여기가 water이었다면은 물은 셀 수 없죠. 그래서 물의 대다수라고 해도 여기가 happen 쓰였어야 돼요.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니까 항상 단수 취급을 하죠. 근데 여기서는 accidents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나와서 얘한테 수일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할 것은 부분 명사는 of 뒤에 명사의 수일치를 한다. 그래서 뒤에 넘어가 보면 마지막 문장 Follow the rules and be a safe cyclist. 그래서 규칙을 따르고 이게 명령문의 동사 1번, 명령문의 동사 2번 되어라. 규칙을 따르고 안전한 자전거 타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본문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3과에 여기 3이 쓰여 있어서 이제 오타가 많네요. 미안합니다. 3과의 문법을 보겠습니다. 3과에서는 복합 관계 부사랑 그다음에 독립 분사 구문이 중요한 문법 요소로 나왔는데요. 둘 다 어려워요. 그래서 차근차근 기본부터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복합 관계 부사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뭘 먼저 알아야 될까요? 관계부사겠죠. 그래서 관계부사를 먼저 볼 텐데 전에도 뭐 모의고사 영상이라든지 교과서 영상에서 관계부사가 아예 안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나중에 알려줄게요 했잖아요. 관계부사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관계부사라는 것을 보기 전에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자세히 배웠었죠. 제가 보너스 영상까지 올렸었고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랑 이름도 비슷하죠. 쓰임도 비슷해요. 그리고 이해하는 원리도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잘 따라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의 차이점을 봄으로써 관계부사를 쉽게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둘 다 일단 관계라는 말이 쓰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서 관계사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관계대명사는 어떤 역할을 겸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겸해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날까요? 일단 접속사의 역할을 겸한다는 건 관계대명사 만드는 방법 보여줄 때 두 개의 다른 문장을 합했죠. 그러니까 합해주는, 접착을 해주는 접속사의 역할이 이 관계대명사 속에 있는 거고 대명사 역할을 한다는 거는 이 두 문장을 합칠 때 그냥 합쳤나요? 겹치는 문장 성분을 뺐었죠. 근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제외하고는 그 겹치는 문장 성분은 항상 명사였어요. 그래서 명사를 지웠죠. 주어라는 명사가 지워지면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어라는 명사가 없어지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명사를 지우고 대신 썼으니까 대명사다 이렇게 기억하면 쉽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걸 통해서 유추해 보건대 관계부사는 땡땡땡과 땡땡땡의 역할을 겸한다. 정답이 뭘까요? 그죠. 똑같이 관계사니까 접속사의 역할을 일단 할 수가 있고 두 문장을 합쳐줘요. 두 번째로는 관계대명사는 대명사 역할을 겸한댔으니까 조금만 머리를 굴리면 관계부사도 부사 역할을 겸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관계부사의 원리가 잘 이해가 돼요. 그래서 관계부사는 부사의 역할을 겸한댔어요. 그래서 두 문장을 그러면 합칠 때 지운 문장 성분이 뭐라는 걸 유추할 수 있을까요? 둘을 합칠 때 관계대명사는 명사를 지웠죠. 그래서 뒤에가 불완전해. 근데 관계부사는 이름을 따라 봤을 때 대명사는 명사 지웠으니까 관계부사는 부사를 지우겠죠. 이 두 문장에 똑같은 부사가 있었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부사를 지운 거니까 명사는 문장에서 없어지면 큰일 나요. 명사는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 하나, 즉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부사는 부수적인 말로서 있으나 없으나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워도 관계 부사는 뒤에가 어떻겠어요? 완전하겠죠. 그래서 이제 관계 부사 뒤에는 완전해. 관계 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해. 이거 전혀 외울 필요가 없고 이름 속에 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사라는 것도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겸하는 일종의 연결사인데 관계 대명사 종류 되게 많았죠. what도 되고 that, 뭐 who, whom, 소유격은 whose 이렇게 많은 걸 외워야 했어요. which도 있고. 근데 관계 부사는 사실 간단해요. 4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관계 부사는 항상 시간, 장소, 이유, 방법에 대한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시간에 해당하면 뭘까요? when, 장소는 where, 이유는 뭘까요? why, 방법은 뭘까요? how.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훨씬 기억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관계 부사는 시간, 장소, 이유,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걸 알고 나서 한번 만드는 과정을 볼게요. 만드는 과정도 관계대명사랑 똑같아. 그래서 이런 2개의 문장이 있어요. I still remember the day. I first met him on the day. 그래서 나는 그날을 기억해. 나는 그를 그날 처음 만났어. 이 2문장을 관계 대명사 만들듯이 합쳐줄 건데 역시나 이제 합칠 때 뭔가를 지운댔죠. 일단 관계 대명사를 먼저 기억을 떠올려 볼게요. 했던 게 쉬우니까 뭘 지웠더라? 관계 대명사에서는 겹치는 명사를 지웠죠. 그래가지고 I still remember the day 하고서 여기 뒤에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빠졌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선행사는 사물이니까 whom이 아니라 which 이렇게 넣어줬어요. 여기까지 쉽죠. 다 했던 거야. 1단원에서. 그래서 나는 내가 처음 만난 그를 만난 그날을 기억해. 그래서 그를 만난 그날 이렇게 수식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콤마가 없는 한정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로서. 근데 이제 1단원에서 배웠던 중요한 게 뭐였죠? 전치사로 이렇게 끝날 때 이렇게 애매하게 불완전하게 끝나는 게 뭔가 찝찝하죠. 그래서 전치사를 앞으로 옮겨주면 뒤에가 깔끔하게 끝나요. I still remember the day on which I first met him.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봤었어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문장이 불완전했던 원인이었던 전치사를 옮겨줌으로써 뒤에는 완전해지고 앞에는 선행사가 있는 게 특징이었죠. 근데 관계부사는 이거랑 똑같아요. 대신에 관계부사는 아까 뒤에서 뭘 없앤다냐면 부사를 없앤댔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 전체의 전치사 구는 문장 안에서 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부사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 만드는 방법에서 조금만 응용하면 이 부사구 전체를 없애고 연결을 해준 게 관계 부사인 거죠. 그래서 사실 on which랑 when이랑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인 on which랑 오늘 관계 부사인 when이랑 뭘 써도 의미 차이가 전혀 생기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I still remember the day when I first met him. 그래서 뒤에 부사구를 없애고 이거는 날짜, 시간에 대한 거니까 when, where, why, how 중에 when이네? 하고서 이렇게 써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관계부사랑 관계대명사 만드는 과정이 매우 유사하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 부사야 이렇게 배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기에 이 예문에서는 맞아요. on which나 when이나 똑같아요. 근데 똑같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치사에는 on이나 in만 있는 게 아니라 through which 이런 것도 있거든요. 또는 beyond which 이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일 경우에 when, where, why, how 중에 하나로 바꾸면 이 전치사들의 의미가 사라져서 전 문장과 이후 문장의 뜻이 달라져요. beyond는 뭐뭐를 넘어서, through는 뭐뭐를 통해서. 근데 when, where, why, how 중에 그런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관계부사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equal 관계부사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사 만드는 원리를 봤으니 when, where, why, how의 예문을 하나씩만 볼게요. 아까 봤던 문장이니 넘어가고 Jake wanted to go back to the city where he had grown up as a kid. 제이크는 돌아가고 싶었어요. 도시로. 그가 어릴 때 아기로서 자라온 도시로. 그래서 그가 자라온 도시하고 선행사 있는 것도 관계대명사랑 똑같고 그 다음에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죠. 그래서 grown up, 자라다, 자동사라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관계부사 뒤에가 완전해, 앞에 선행사가 있어. Kate didn't say the reason why she was upset.
케이트는 말하지 않았어요. 이유를 그녀가 왜 화났는지. 이렇게 똑같죠? 그다음에 tell me how I should deal with this. 그래서 말해줘.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근데 이제 how하고 the way는 특별한 관계에 있어요. the way라는 선행사와 얘도 방법이잖아. how도 방법이잖아. 의미가 충돌하기 때문에 둘을 같이 잘 안 써요. 근데 이제 많은 문법책이나 뭐 교과서 같은 데서 the way랑 how는 같이 쓰면 안 된다라고 배우지만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실제로 이제 쓰이는 용례를 살펴보거나 CNN, 뭐 BBC 저명한 뉴스의 기사들을 봤을 때도 the way랑 how를 점점 많이 허용해주는 추세예요. 그래서 문법이라는 거, 언어라는 거는 고정적인 게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태동하기 때문에 이거를 고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수학처럼 정답이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더웨이하우가 안 된다라고 저는 말하지 않을게요. 많이 쓰는 편이다. 요즘 허용이 많이 되고 있다. 하지만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관계부사 네 가지의 예문을 다 같이 봤어요. 그럼 관계부사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볼 건데 관계부사의 특징이 뭘까요? 관계대명사랑 굉장히 다른 점이 있어요. 뒤에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이런 거 말고 관계부사 when, where, why, how는 이 자체에 뭐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when만 써놔도 이거는 시간, where만 써도 장소, why만 써놔도 이유겠구나, how를 보면 방법이겠구나가 떠오르죠. 근데 which, that, what, whom 뭐 이런 관계 대명사는 이 안에 사람이다 이 정도 말고는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 부사는 그 자체로 뜻이 강하기 때문에 이 특징이 한 가지 발생하는데 이 관계 대명사는 관계 대명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목적격일 때. 관계 부사는 이 관계 부사뿐만 아니라 선행사도 생략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선행사를 생략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여기서 보면은 Kate didn't say the reason why she was upset. 케이트는 그녀가 왜 화났는지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녀가 화난 이유라고 했을 때 그녀가 화난 이유, 이 the reason이라는 선행사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없어도 why만 있어도 이유에 관한 말이라는 게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관계부사는 앞에 the reason 또는 장소일 때는 뭐 the place 그야말로 장소란 단어잖아요. 그다음에 뭐 the day 그다음에 요런 이제 되게 일반적인 선행사 그러니까 아무거나 생략할 수는 없고 일반적인 선행사일 경우에 선행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런 특징이 있다는 것. 그 이유가 뭐다? 관계부사 자체의 뜻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요 정도를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사 핵심을 정리할게요. 뒤에는 어떻다? 부사를 없앴으니까 있으나 마나 한 걸 없애서 이미 완전하다. 일반적인 선행사, the reason, the place, the time 이런 거 생략이 돼요. 관계 부사 자체도 당연히 생략이 됩니다. 그다음에 the way랑 how의 관계 애매하다. 같이 쓰긴 하는데 안 쓰는 게 좋다. 그 다음에 that을 관계부사로 사용이 가능하다까지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던 이 네 개의 관계부사 말고 that도 관계부사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 that 같은 걸 주로 쓰냐면 how랑 the way가 충돌해서 같이 안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the way that 이렇게 해서 that을 how 대신에 써주는 경우도 종종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섯 가지 핵심을 봤으면 복합 관계부사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복합 관계부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굉장히 기능이 관계부사보다도 복합적이라는 거예요. 관계부사의 기능은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복합 관계부사는 거기에 다른 의미까지 곁들여서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질 때가 있어요. 시간과 장소의 부사절의 의미가 생기기도 하고 이 단어 하나로서 양보의 부사절의 의미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의 부사절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이 관계 부사가 접속사 플러스 부사의 역할이야 했는데 선행사까지 담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쉽거든요. 그걸 한번 볼게요. 일단 복합 관계 부사로는 관계부사 4개 중에 3개만 복합적으로 쓰여요. ever를 붙였다는 게 일단 복합관계부사의 특징이고 whenever, wherever, however는 있지만 whyever이라는 건 못 들어봤죠? 없어요. 이 세 가지밖에 관계부사는 없고 그 다음에 뜻은 이제 해석에 따라서 조금 미묘하게 다를 수 있다. 근데 그때 시간과 장소의 부사절로 쓸 때는 any,
그 어떤 뭐뭐라도 라는 뜻의 any라는 선행사까지 관계부사 안에 다 담겨 있어서 그래서 복합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럼 뜻은 어떻게 되냐면 Sarah is the driver whenever we go trip together. 사라는 우리가 여행을 같이 갈 때마다 항상 운전기사 역할을 해준다. 그럼 뭐뭐 할 때마다 at any time when 원래는 이렇게 쓰였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선행사랑 관계부사를 다 아우르는 것이 바로 복합 관계부사라서 whenever 하나만 써도 언제라도 할 때마다라는 의미가 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whenever 이런 의미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뭐 양보의 부사절은 뭐냐? 이제 영어에서 문법 용어를 익힐 때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영어에서 양보라는 것은 뭐뭐 할지라도라고 해석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양보의 접속사는 뭐가 있죠? although, though, even though 이런 것들이 다 양보의 의미라고 문법적인 용어로 불러요. 그래서 whenever이 양보의 부사절로 쓰인다는 건 어떤 거냐면 뭐뭐 할 때면 언제든지, 뭐 언제라도 언제 뭐뭐 할지라도 란 뜻으로 쓰여요. You can ask any question whenever you'd like to. 너가 원할 때면 언제라도 물어봐도 돼. 이런 뜻으로 쓰이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 둘을 구별하는 게 그렇게 뚜렷하지 않아요. 전에 얘기했듯이 이거는 영어는 언어고 수학이 아니니까 다 딱딱 끊기고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냥 제가 이렇게 표에 안 써놓고 문장만 있으면 두 개가 그렇게 구별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 문장도 사라는 우리가 언제 여행을 가더라도 운전기사다. 이렇게 충분히 양보의 부사절로 해석할 여지가 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너가 원할 때마다 물어봐도 돼. 이렇게 시간과 장소의 부사절로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장 하나만 놓고선 절대 이해할 수가 없고 이 문장의 앞문장, 이 문장의 뒷문장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이해가 되는 건데 때에 맞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주면 되고 이 둘을 구별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wherever도 보면 Jenna used to bring books wherever she goes. 그래서 그녀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책을 들고 다니곤 했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어디로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양보의 뜻으로 미묘한 차이지만 해석해 보면 Greg would complain wherever we go for dinner.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저녁을 먹으러 가도 항상 불평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however이 이제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친구였는데 however 오히려 간단해요. however 자체가 how는 시간과 장소랑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이 의미가 없어요. 항상 양보의 뜻으로만 쓰여요. So however good you were at it, you can get hurt. 그래서 아무리 너가 잘해도 너는 상처받을 수도 있다 살다 보면. 그래서 however 이 양보의 부사절로 쓰일 때는 특별한 어순이 있죠. however 형용사 또는 부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 however 형부 주동의 순서로 쓰이면 그러나 란 뜻이 아니라 양보의 부사절이죠. 그래서 그러나일 때 however라고 양보의 부사절일 때 however는 구분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그러나일 때 however는 뒤에 항상 컴마가 있죠. 이때 however는 부사거든요. 그러나일 때는 접속 부사, 일종의 부사죠. 근데 이제 뭐뭐에도 불구하고의 의미의 however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하나의 절이라서 이 절이 다 끝난 다음에 컴마가 나와요. 이런 차이가 있고 어순이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 however 형부 주동할 때 여기에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는 어떻게 골라요? However well you are at it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다 방법이 있겠죠. 정답이 뭘까요? 바로 이 동사에 달려 있습니다. 동사가 요구하는 걸 넣어주면 돼요. 예를 들면 비동사는 뒤에 보어가 필요한데 보어로 형용사만 가능하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however fast you run 너가 얼마나 빨리 달릴지라도 이런 이제 부사절이 있다고 치면은 이때 달리다는 동사는 이미 자동사로 이 자체로 완전해요. 뒤에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붙여주는 거니까 여기서 fast는 부사겠죠. 이런 식으로 뒤에 동사에 따라서 형용사인지 부사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however과 관련된 예제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however는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란 뜻이고 이 양보의 부사절로 쓰일 때는 어떤 걸로 바꿀 수 있느냐? No matter 문제가 없다. 뭐 하든 간에. 그래서 whenever일 땐 no matter when.
그 다음에 wherever일 땐 no matter where. 그 다음에 however일 땐 no matter how.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혼자 풀어보실 분은 잠시 영상을 멈추고 풀어본 다음에 정답을 맞추세요. 정답은 no matter how hard your life is. 그래서 뒤에 어순도 똑같이 형용사 또는 부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있죠. 주어, 동사. 너의 삶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you need to go on. 너는 계속 살아야 한다. 여기도 그럼 어순 똑같아요. However hard your life is, you need to go on. 뜻도 똑같죠. 두 번째 예제. You can reach the goal you set. 그럼 여기서도 however 형용사 또는 부사 나와야 되니까 unreachable 주어 it 그 다음에 동사 seems. However unreachable it seems. unreachable 하면은 도달할 수 없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너는 너가 설정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 아무리 그 목표가 도달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런 양보의 부사절이죠. 그래서 밑에도 똑같아요. No matter how unreachable it seems. 그다음 예제 3번. She couldn't keep up with them. 그녀는 그들을 쫓아갈 수 없었어. keep up with 하면 쫓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달리기 할 때 쫓아가는 거 말고 실력을 쫓아가다 할 때 쓰는 말인데 그녀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이런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는 however hard she tried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밑에 문장도 마찬가지로 no matter how hard she tried.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을지라도 쫓아갈 수 없었다. 그래서 no matter how, however 양보 구문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독립분사 구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관계부사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복합관계부사 그 중에서도 however를 봤었고 이제 독립분사 구문을 볼 차례인데 독립분사 구문도 알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분사 구문을 알아야겠죠. 근데 분사 구문은 전에 설명한 적이 있어요. 제가 분사 구문의 개념이 뭐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이 이름 안에 다 답이 있다 그랬죠. 분사로 시작하는 구야 이렇게 대답하면 끝이에요. 분사 구문이라는 거는 원래 접속사, 주어, 동사라는 절이죠. 문장의 최소 단위. 절이 있었는데 이 접속사도 주어도 그다지 중요한 정보를 담지 않아서 생략을 거듭해서 동사를 분사로 바꿔줘서 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된 것이 분사 구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분사 구문 만드는 과정을 보면 정말 어렵지 않아요.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As I watched TV, I was doing my English homework.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하고 있나요? 저도 어릴 때 많이 했거든요. TV 보면 숙제하기. 그래서 내가 TV를 볼 때 나는 영어 숙제를 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나 어차피 나하고든 나에 대한 얘기거든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뜻을 보건데 당연히 TV 보면서 숙제했다겠죠. 그러니까 뭐뭐 하면서라는 정보를 담은 것들이 불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이 불필요한 것들을 줄여줌으로써 분사 구문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1번 종속절의 접속사 생략. 종속절, 주절이란 말이 앞으로 나올 텐데 종속절은 뭐냐? 접속사가 포함된 절을 종속절이라 그래요. 종속돼 있다는 건 홀로 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종속절이 헷갈린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을 각각 홀로 세울 수 있을지. As I watch TV. 이렇게 끝나지 않잖아, 문장이. 그러니까 접속사가 포함된 절은 항상 종속절이에요. 근데 I was doing my English homework. 이렇게는 완성된 문장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주인이야, 주절. 홀로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종속절의 접속사를 생략하는 건 필수가 아니긴 한데 나는 한번 지워볼게요. 별로 안 중요해서. 그래서 여기서 내가 as를 지울 거야. 그 다음에 2번 나 똑같잖아요. 나에 대한 얘기잖아. 그래서 이 종속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같을 때 이걸 생략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얘기인 거 다 알아. 그래서 이걸 다 지워볼 거야.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어떻게 간단하게 만들 거냐면 이것도 과거형이고 내가 숙제를 한 것도 옛날 일이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현재 분사로 바꿔서 TV를 보면서 나는 영어 숙제를 하고 있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의 시제가 같을 때는 여기 동사 원형에다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를 만들어 주고요. 가끔 다를 때도 있어. 이건 나중에 배울 건데 다를 때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더 옛날 일이다. 그럴 때는 having pp로 바꾸는데 이런 걸 완료 분사 구문이라 하거든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일단 이번 단원에선 중요한 게 독립분사 구문인데 바로 독립분사 구문을 결정해주는 요소는 동그라미 2번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어가 같을 때 생략한댔잖아요. 그럼 가끔 다를 때도 있겠죠. 다를 때는 생략하지 않고 남겨두는 게 독립분사 구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냥 일반 분사 구문하고 크게 다르지 않답니다. 한번 봅시다. 이런 문장이 있는 거죠. The man was sent to the hospital. At that time, his arm was broken. 그럼 이 두 문장을 이제 분사 구문을 통해서 얘기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주어가 달라요. 그리고 그의 팔은 어쨌든 다른 존재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하나로 이어주기 위해서 이 컴마를 붙일 거예요. 그래서 at that time은 필요하지 않고 당연히 그때 팔이 부러져 있던 거니까 컴마로 연결하면 the man 하고 his arm was broken 이란 문장을 여기 넣어줄게요. was sent to the hospital. 병원에 보내졌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와 그의 팔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주어는 놔둘게요. 근데 둘 다 시제는 과거형이죠. 병원으로 보내진 거, 팔이 부러진 거. 그래서 여기에 동사 원형 형태에다가 ing를 붙여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수동태가 쓰였단 말이죠. 수동태일 때는 broken에다가 ing를 붙이는 게 아니라 비동사에 붙여야 돼요. 그래서 the man, his arm 둘이 서로 다르니까 남겨두고 비동사의 현재 분사형 being broken 이렇게 분사 구문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was sent to the hospital. 그래서 그는 그의 팔이 부러진 채로 병원에 보내졌다. 이렇게 분사 구문에서도 주절과 종속절의 주어가 달라서 생략하지 않은 것을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분사 구문을 만들 때 한 가지 팁이 있어요. 되게 긴 걸 짧게 줄이는 거잖아요. 짧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분사 구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수동태였을 때는 being, 또 그 과거 분사였을 때 이제 having been이 생길 수 있어요. have pp였을 때는 둘이 시제가 달라서 완료 분사 구문을 만드는데 심지어 수동태였을 때는 그래서 이럴 때 발생한 being, having been도 중요한 의미를 담지 않았기 때문에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being이 없어질 수 있어요. 물론 써도 돼요. 그래서 his arm being broken도 괜찮고 his arm broken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독립분사 구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역시나 한번 혼자 풀고 싶은 사람은 영상을 멈추고 다시 보시고. So she burst into tears 하면은 눈물을 울음을 터트리다 이런 뜻이에요. into tears as soon as she heard the news. 그녀는 뉴스를 듣자마자 울음을 터트렸대요. 슬픈 소식이었나 봐요. heard the news 하고 컴마로 일단 연결해 주기로 했죠. 이 그때란 말은 안 중요해서 지울게요. 이 접속 부사는. 그리고 그녀의 머리는 그녀와 달라요. 주어가. 그래서 지우지 않고 her head 그대로 써요. 근데 이제 고개를 떨군 채로 라고 말을 할 건데 고개를 떨궜다. 울음을 터뜨렸다. 둘 다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시제를 나타내는 부분이 안 중요해요. 그래서 얘를 현재 분사로 바꿀 거야. 근데 수동태니까 being 여기다가 ing 붙이겠죠. being turned down.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정답이고요. 저는 더 짧게 쓰고 싶어요 하면 뭐가 생략이 가능하다. 분사 구문에서 만들어진 being은 생략이 가능하다. So she burst into tears as soon as she heard the news. Her head turned down.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 2번 정답. He was sitting at the table waiting for the test to begin. 그는 시험이 시작되길 기다리면서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때 a pencil was held in his hand. 손에 펜이 쥐어져 있었다. 연필이. 그러면 그는 연필을 손에 쥔 채로 책상에서 시험이 시작되길 기다렸다. 이렇게 분사 구문을 통해 한 문장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he was sitting at the table waiting for the test to begin. 여기까지 쓴 다음에 컴마로 일단 문장 이어주기로 했고 at that time이란 접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 안 필요해요. 당연히 그때 그런 거니까. 그 연필과 그는 주어가 다르네. 연필을 살려둬요. 그 다음에 둘 다 과거형, 과거형이네. 근데 수동태니까 여기에다가 ing 붙여야지. 그래서 pencil being held in his hand. 근데 더 짧게 쓰고 싶어요 하면 지금 쓴 것도 첫 번째 정답인데 이 being을 생략할 수가 있댔죠. 그래서 he was sitting on the table, sitting at the table waiting for the test to begin. A pencil being held에서 여기를 생략하는 거죠.
A pencil held in his hand. 이렇게 써도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2과 3과의 본문 마지막 부분과 focus on form을 마무리하겠습니다.